오늘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미리 퇴직급여를 적립합니다.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급 있죠. 여기서 보면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에 대해서 이 퇴직급여 충당금 자체가 부채성 충당금이죠. 부채성 충당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회사가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이거는 부채죠. 이거는 비용. 이걸 한 1000만원 계상하고 여기 1000만원. 그러면은 이 회사가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하면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 1000만원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금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에 대하여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겠죠. Why? W-H-Y. Why? 왜 이럴까요? 지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임직원 퇴직급여를 할게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이 퇴직급여 제도는 회사 내부로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급여 충당금 제도는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도산, 부도 발생, 망하는 경우죠. 부도 발생해서 망하는 경우. 이때 이 직원들 있죠. 이 직원들 퇴직금도 날라가는 겁니다. 날라간다. 되게 슬픈 사실이죠. 이 회사가 그 재산이 회사 재산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퇴직금을. 회사 재산. 근데 회사 재산이 다 날라가는 겁니다. 회사 재산이 날라가기 때문에 퇴직금도 날라간다는 겁니다. 직원들 퇴직금도 날라간다. 그러면은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망했는데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날라가고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최소한 회사는 망하더라도 임직원들 퇴직금은
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만든 게 퇴직연금제도예요. 퇴직연금제도. 이거는 퇴직금을 임직원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거죠.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된다는 겁니다. 망해도 퇴직금이 날아갈 리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가지고 임직원 퇴직할 때 지급하는 거예요. 임직원 퇴직할 때 이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임직원 퇴직금은 날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는 임직원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DB형. 확정기여형은 DC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확정급여형이라는 겁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임직원이 퇴직할 때 그 임직원 명의 계좌 있잖아요. 임직원 명의로 계산한 퇴직금 지급할 연금 계좌, 여기로 돈을 넣는 거예요. 확정기여형은 1년에 총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확정기여형. 그리고 운영수익 있죠. 운영수익도 직원들 책임입니다. 직원들 책임이다. 직원들이 이 돈 있잖아요. 회사에서 납입해줘요. 회사에서 직원 명의 통장에 납입해줌. 그러면은 이 납입한 돈 가지고, 회사에서 납입해준 돈 가지고 직원들이 여기저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 운영수익도 자기가 갖는 거예요. 만약 이익 보면은 더 이익 보면 다 자기 돈이고, 손실 보는 것도 다 자기가 손해 보는 겁니다. 근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회사에서 관리함. 그렇기 때문에 운영수익은 회사에서 갖는 겁니다. 운영수익은 회사에서 갖는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 중요한 거는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이 어렵고 또 세무서 정도 할 게 많습니다.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직원명의 통장에 납입해 줄 때 비용 처리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쉽죠, 되게. 비용 처리해주면 끝난다. 근데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 자산으로 구분됩니다. 회사 자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걸 직접 따로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해서 송금 반입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해서 송금 산입해줘야 된다. 송금 산입해줘야 한다.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알겠죠?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직원들 퇴직금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을 장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적립액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 못하지만 퇴직연금
가입해가지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할 수가 있다. 근데 이때 송금 산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내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미래 종업원이 퇴직할 때 대비해서 미리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하면서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법에서는 송금 산입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기업회계에서 퇴직급여 추계액만큼 비용 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현재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금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가는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건데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송금 산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지만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이죠. 보면 퇴직급여 추계액의 0%를 곱하는 겁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급여액 기준이 있고 추계액 기준이 있죠. 임직원의 총 급여의 5%. 근데 추계액 이 둘 중에 작은 거기 때문에 추계액 기준에서 0%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0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적 잔액을 빼준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빼줄까요? 이걸 빼준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왜 빼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적 잔액은 기송금 산입이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송금 산입액. 그러니까 미리 정기 또는 전정기 또는 전전정기에 송금 산입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송금 산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예시를. 여기가 얘가 있죠? 일기라고부터 보겠습니다. 일기, 회사가 일기다. 그러니까 막 시작한 경우죠. 회사가 이제 막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럼 이 직원들이 있겠죠? 이 직원들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퇴직금 충당금 설정이 500이다. 그리고 단기에 퇴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단기에 퇴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 감소액은 0이다. 이 퇴직한 사람이 있어야지 퇴직급여 충당금도 감사합니다. 일단 설정할 때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하죠. 퇴직급여 비용 1000 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1000. 나중에 이거 퇴직할 때 보면 퇴직할 때는 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없애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금을 없앤다. 그리고 퇴직금, 현금 지급. 이 분계는 아시겠죠? 퇴직금 설정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할 때 이때는 퇴직급여 비용 처리 1000만원 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 1000만원. 그리고 나중에 임직원이 퇴직할 때는 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먼저 없애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없애면서 현금 지급.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1000만원, 대변에 현금 1000만원,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퇴직급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손실 비용을 대비해서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 없애면은 바로 퇴직급여 1000만원, 현금 1000만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퇴직급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송금에 대비해서 미리 송금 처리하는 것. 이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미리 송금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퇴직급 충당금 500을 설정했다. 회사가 해서 처음 막 시작했으니까 기초잔액은 없겠죠. 처음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기에는 퇴직한 임직원이 없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단기 설정이 500이다. 그럼 기말잔액도 500이겠죠. 이거는 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2기입니다. 2기에 이제 기말잔액이 넘어오는 거죠. 500이 이제 이렇게 기초잔액으로 넘어온다. 단기에 퇴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00이 나갔다. 단기 감소 300. 이거는 퇴직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설정액이 400이다. 단기 설정이 400이다. 그러면 기말잔액은 얼마겠어요? 600이겠죠? 500 플러스 400, 900에서 300 빼니까 600입니다. 기말잔액은 600이다. 이 보면 이제 회사 설립 시 1기입니다. 1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500을 설정했다. 근데 1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가 400이다. 설정 한도가 있겠죠? 그러면 100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으로 송금 불사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한도 초과액 100은 유보로 관리된다는 거죠. 유보액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400이 현재 송금으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500을 설정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 500을 설정.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500을 설정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도액이 400. 그러면 400만큼 송금으로 인정됐다. 그리고 100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도액이 400이기 때문에 이 500 중에서 400만 송금은 인정되고 100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익입니다. 이익이 이제 퇴직자가 발생했죠.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때 회사는 퇴직급 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한다. 이때 퇴직자의 300을 지급한 경우죠. 단기 감소 300. 그러니까 이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그러면 300 감소시키면서 현금 300을 지급한다. 이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죠. 퇴직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300 지급한 경우.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금 300 있죠? 이거에서 없앤다는 겁니다. 미리. 먼저 퇴직급 충당금을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퇴직금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나간다. 300이 먼저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퇴직급 충당금은 300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예요? 500에서 300 없어지니까 200이죠. 200. 기업 회계상 퇴직급 충당금 남은 잔액은 200이라는 겁니다. 200. 기업 회계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법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금 남은 잔액은 100이다. 세법은 100이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1기에 회사는 500을 설정했는데 500에서 400만 송금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400입니다. 400. 이해되시죠? 세법상 퇴직급여, 기업회계상 퇴직급 충당금 잔액은 500이지만 세법상 퇴직급 충당금 잔액은 400이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한도를 400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100은 한도 초과이로 송금 불사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퇴직급 충당금 잔액은 400.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400인데 400에서 300 지급한 거죠. 지급 남은 잔액은 100. 1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회계하고 세법하고 달라요. 지금 기업 회계상 인시간 비용하고 세법상 인시간 송금은 다르다. 세법상으로는 100이라는 거죠. 100. 퇴직급 충당금 남은 잔액은 100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400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단기 설정액 400. 여기서 이제 퇴직급 충당금 400을 추가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기업 회계상 기말 잔액은 600이다. 근데 세법에는 500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자에게 남은 잔액,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100이라는 겁니다. 400에서 300 차감하면 100이다. 거기서 단기 설정액 400을 더하니까 500이다. 그러니까 기업 회계상 잔액은 600이지만 세법은 기말 잔액이 500이다. 그럼 이게 퇴직급 충당금 설정정 잔액은 얼마겠어요? 기초잔액 500에서 500이죠? 500에서 300 빼고 송금 부인액 100 빼고 거기서 300 뺀 1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송금 산입액은 100이다. 세법상 퇴직급 충당금 설정정 잔액은 뭐라 했어요? 기송금 산입액이라는 거죠. 기송금 산입액. 세무상 퇴직급 충당금 설정정 잔액은 기송금 산입액. 이미 송금 산입한 금액입니다. 이미 송금 산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송금 산입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빼준다는 겁니다. 이 추계액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퇴직급 충당금 추계액 곱하기 0% 해가지고 여기서 세무상 퇴직급 충당금 설정정 잔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남은 잔액이 세법상 퇴직급 충당금 한도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한도인 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이 세무상 퇴직급 충당금 설정정 잔액을 빼주는 이유는 이기준으로 송금 산입해주지 않기 위해서 빼주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 보면 퇴직급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은 총 급여액 기준가 있고 추계액 기준이 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하는데 현재 퇴직금 추계액의 0%를 곱하다는 겁니다. 0%. 국가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2012년에는 20% 곱했는데 2014년에는 15%, 2014년에는 10%, 2015년에는 5%, 2016년에는 0%이기 때문에 현재 2018년도 0%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퇴직급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거기서 이제 세무상 퇴직급 충당금 설정된 잔액을 뺀다. 이거는 이미 기송금 산입액, 이미 송금 산입한 금액을 또 송금 산입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송금 산입하는 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걸 빼준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전환금 잔액이죠. 이거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퇴직금 전환금 납부한 금액만큼 송금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도액 보시면은 임직원 급여액 기준 한도액이죠. 이거는 총 급여액의 5%를 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 구할 때 있죠. 퇴직급여 추계액 이거 구할 때 이게 일시 퇴직 기준이 있고 보험 수리적 기준이 있고 둘 중에 큰 금액입니다. 맥스. 일시 퇴직 기준은 이 임직원이 전원이 퇴직했을 때 보시면은 일시 퇴직 기준은 단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다. 그리고 이 보험 수리적 기준은 그냥 기업에게서 어떻게 해서 구한 거예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보험 수리적 기준은 다 나옵니다. 그 문제에서 일시퇴직 기준은 얼마고 보험 수리적 기준 추계액은 얼마다라고 나오면은 둘 중에 큰 금액을 하면 됩니다. 둘 중에 큰 금액.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 수리적 기준 그 둘 중에 추계액 중에서 큰 금액을 여기다 적어한다. 여기 식에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이제 외워야 되겠죠. 퇴직급의 추계액에다 0% 곱하고 거기서 세무상 퇴직금 충당금 설정된 잔액을 뺀 상태에서 퇴직금 전환금을 더한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문제 풀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문제 풀어보고 다시 제 강의 들으면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이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엔 법인세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면 이제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퇴직금 충당금 설정된 잔액이 양수인 경우죠. 양수인 경우 두 개가 있습니다. 기초잔액이 5억이다.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 퇴직금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2억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이걸 보고 뭘 유추할 수가 있어요. 정기에 송금 산입된 정기 송금 산입된 퇴직금 충당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2억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세무상 퇴직금 충당금 설정된 잔액은 5억에서 2억 5천 뺀 금액에서 단기 감소액 1억을 빼는 거죠. 단기 감소액 1억을 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나간 돈입니다. 송금 산입했는 금액이 나간 거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1,000만 원을 송금 산입 다 인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퇴직하면 이 나간 거죠. 송금 산입된 금액이 전부 나가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 이 감소액 1억 원 인주군 퇴직할 때 나간 돈 1억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된 잔액이 줄어들겠죠. 임직원이 퇴직하면은 그만큼 퇴직급 충당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단기 감소액 1억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계액 총 금액 기준 한도치는 1억 원을 일단 가정해 볼게요. 1억 원 가정하고 추계액 기준 한도액은 5억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5억에다 0%를 곱하고 여기 기초잔액 5억에서 한도 초과액 2억 5천만 원 빼고 단기 감소 1억 원 뺀 그러면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2억 5천에서 1억 빼니까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죠. 기송금 산입액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으로 환입하지 않는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0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 세무상 퇴직금 충당금 설정된 잔액이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세무상 퇴직금 충당금 설정된 잔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죠. 세무상 퇴직금 충당금 설정된 잔액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회계상 기초잔액이 200이다. 근데 감소액이 300이다. 유보액이 200이다. 그러면은 100이라고 할게요. 100. 그리고 이 유보액은 뭐라 했어요? 정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죠. 정기에 200 기말잔액이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잔액이 200인데 그게 전부 한도 초과 나온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세법상 퇴직금수 충당금 기초잔액은 0원이겠죠? 근데 단기 감소 추가적으로 100 한다. 그러면은 현재 세법상 퇴직금 충당금은 0원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100, 현금 10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게 음수인 거를 환입하지 않는다. 환입하지 않고 그냥 0으로 한다는 겁니다. 보면 여기 보시 나오죠? 정기 송금 산입한 금액 중 단기 송금 산입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입금 산입하는 게 정상이지만 세법에서는 환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도 초과액은 입금 산입하지 않고 0으로 한다. 정기 송금 산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이다. 근데 단기 송금 산입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그만큼 이제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세법은 환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은 입금 산입하지 않고 0으로 한다는 겁니다.